어제 토론에서도 어제 그리고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도 제일 강조했던 게 뭐냐면 본인이 당대표가 돼도 영부인과 당무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겠다라는 걸 계속 선긋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그게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막 쥐고 흔들려고 할 때 지금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대통령 내외가 아 그래 그럽시다. 아유 뭐 잘못했어요. 아니면 죽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또 죽일 카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현직 대통령인데 여전히 힘이 있잖아요. 아니 이제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네. 한동훈한테 너 말이야 왜 이렇게 너 우리 말 안 들어 그러면은 잠깐만요 저기 옛날에 저한테 요런 문자 보낸 거 잠깐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 요것도 보냈고 요것도 보냈고 요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아 그랬었지 알았어 네 말대로 해 그러지 이렇게 될 거다. 않을까? 그다음에 그거 플러스 당 대표가 되면 저기 특검? 투표 그렇죠 108석 중에 움직일 수 있는 의석이 당 대표가 되면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최소 특검 17석. 특검 통과될 수 있고 집권 여당의 대표가 결심을 해서 국민한테 여론 조성을 하면 대통령도 흔들 수 있어요. 그런 자리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특검이 또 있잖아요. 한동훈 특검도 한동훈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면 자기가 막을 수 있어요. 자기가? 그렇습니다. 정치 상황은 그래요. 어.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특검을 민주당에서도 이게 대표가 되기 전에 빨리 추진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것도 정치적 상황이에요. 네.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됐는데 집권 여당을 대상으로 특검을 발의하는 것들이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조국혁신당은 지금 한다는 거죠. 한다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이 받아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고민하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건 아니지만 네.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펼쳐놓고 보는 것인데 네. 저는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가 너무 과대평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분은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대단한 대통령처럼 분이지. 집안을 잘 만나서 구수까지 해도 기다려줄 집안의 여력이 있고 네. 9가지 구수를 해서 저기 이제 검사가 돼서 여기까지 우여곡절을 버텨서 왔어요. 이제 거기까지는 따져보면은 그냥 검사로서 살았던 거 아닙니까? 공부하고. 근데 김건희 여사는 제가 높이 평가하는 거나 인간의 인생의 삶을 보면 굴곡지게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허위의 경력을 통해서 정말 그런 많은 것들을 허위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분이 됐어요. 그 과정 속은 얼마나 많은 그 인간적 고뇌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이 머릿속에 아주 복잡 다단하고 승부사적 기질이 있다고 봐요. 여기서 내가 살려면 기본적인 생존 본능이 튀어나왔다. 네. 이쪽으로서는 공중함투를 통해서 나의 사과를 못하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한동훈에 대해서 승부를 통해서 결국에는 총선에서 사과를 함으로써 자기가 얻을 이득과 만에 하나 총선을 질 거예요. 108석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어요. 사과를 하더라도 뭐 115석인데 무조건 사과를 하라고 해서 받는 순간 져요. 그러면 한동훈은 그때부터는 실패한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무릎 꿇고 들어오는 것이죠. 저 좀 걷어주십시오. 이런 상황들을 저는 고민 끝에 했을 수도 있다. 김건희 여사가 반격의 카드 없을까요? 여사님 이거 잠깐 그때 이거 이 문자 이거 어떻게 얘기해 버릴까요? 그냥 나 당 대표 그만두고 나 그냥 이거 얘기해 버릴란게 그냥 이러면 어떡할 거냐고. 그럴 때는 같이 죽을까요? 이렇게. 그런데 나는 당 대표 되면 당 대표 그만두면 끝이지만 네. 김건희 여사 부부 같은 경우에는 감옥 가요. 수사받아. 대통령 자리가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에게 주도권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자꾸 뭐 우리가 3년이나 남았는데 대통령 권력 얘기를 하잖아요. 네. 민심이 뒷받침되지 않은 권력은 힘이 없어요. 그건 지지율로 나타나죠. 네. 지지율이 정말 40% 넘게 나오고 일정한 국민들이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대구 경북에서도 우리 윤석열 막 이러면은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힘을 쓸 수는 없겠지만 지지율이 낮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최상병 특검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대통령 탄핵까지 나오는 상황 네. 그리고 경제 상황도 별로 좋지 않고 네.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네. 그렇게 썩 녹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여러 가지가 쓰나미로 밀려오면 대통령은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아유, 대통령이 왜 저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대통령으로서 와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권 가지고 권력을 휘둘려고 하는데 네. 검찰도 결국에는 아, 말을 안 들을 것이다. 검찰도 말을 안 들을 검찰도 것이다. 이제 새로운 권력의 미래 예. 권력으로 예. 향하게 되죠. 그게 검찰 속성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실제로 이원석 총장이 얘기한 대로 7월 23일 날 전당대회 이후에
8월 늦어도 8월 사이에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도 할 수도 있겠네요. 해야죠. 해야죠는 맞는데 네, 하겠어요? 저는 못 한다고 봐요. 검찰이. 거기에 일단 서울지검장을 예. 그래도 저기 민정수석 라인, 각성재 예. 법무장관 라인으로 가 꽂았잖아요.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지검장 자체가 그 부분을 지킬 것이고 저는 이럴 것 예,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님, 예. 저 지금 저는 나가겠습니다. 소환 조사 받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출두하겠습니다. 결정해 주십시오. 결정해 주십시오. 씹어. 대통령은 반대하더라도 대통령과 식사 한번 하시죠. 저는 나가겠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저는 검찰을 소환 조사 이용하겠습니다. 대표님 씹어. 그러면 또 대통령 경로하고. 경로하고. 근데 그다음에 또 신문 나오고. 그 보니까 참 고약스러운 게 그 대통령이 하와이 네. 순방을 갔잖아요. 나토로 예, 해서. 예. 근데 이 일자에 맞춰서 저는 뭔가 예.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게 첫 예. 번째 경북경찰청에서 예. 임성근 1사단장에 대한 면접을 줘요. 그렇죠. 이게 하와이 가기 전입니다. 맞아요. 이게 이루어져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나름대로의 여분이 생기죠. 생기기 때문에 네. 부랴부랴 13쪽 중에 7쪽을 임성근 1사단장이 면접으로 줬어요. 예. 근데 거기에 플러스 눈에 띄던 게 예. 당시에 이재명 대표 부부 소환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 소환은 어떻게 하지? 왜 말이 불공정하지? 했더니 검찰에서 흘려요. 소환 검토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가 소환되는 부분들도 답변을 해준 거잖아요, 검찰이. 예, 예. 우리 나갈 거야. 근데 뭐 변호인이 또 안 나간다고 근데 했잖아요. 하와이를 딱 뜨고 나니까 변호인이 예, 어떻게 영부인을 소환한다는 게 뭐 맞냐, 네. 뭐 이게 뭐 맞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국가 권력 자체의 전반적인 흐름이 이 대통령 부부를 좀 편하게 해주려는 신기 보호에 활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불쾌하다. 라는 좀 개인적인 신경을 예, 느꼈어요. 지금 뭐 수해 때문에 지금 서울은 뭐 해가 쨍쨍 나고 폭염주의보 34도까지 올라오고 굉장히 덥다고 하는데요, 밖에. 그런데 지금 아래쪽에는 지금 수해 때문에 난리고 난리 났어요. 예, 도망가시는 분들도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와중에 지금 해외 순방 특별하게 목적이 불분명해 보이는 가운데 물론 이제 나토 초청을 받아서 가는 건데 한일 간의 정상회담 일본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역사상 대통령 최초로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은 위대한 외교적인 업적에 대해서 너무 폄하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인도 태평양 사령부도 가서 네. 또 많은 사람들 격려도 이미 하고. 한국에서 탔잖아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좋아요. 네. 뭐 해외 나가시는 게 해외 순방하는 게 나라 돈 비상금 털탈 털어가면서 나가는 그런 아무렇지도 않은 대통령이니까 더 이상 이제 말하기도 참 그 귀찮은데 네. 저는 이게 불쾌했어요. 최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하와이에 가서 했다. 하와이안 거부권을 행사한 걸 보고 네. 정말 그것도 나흘만 했어요. 네. 심사숙고하지도 않아요. 15일 안에만 결정하면 되고 다녀와서 해도 됩니다. 참모들과 얘기하고 여론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현재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가 본인이 보기에도 정말 이게 마땅히 했는지 고민도 안 해요. 고민한 척도 안 해요. 이게 도대체 이 장병의 죽음 앞에서 본인이 저지른 수사 위협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큰 실망감을 주는지를 느끼긴 하는지 정말 분노스럽더라고요. 네. 하와이 가서 그냥 비행기 안에서 쭉쭉 거부권을 결제했다. 정말 뭐 아 그렇게 일을 너무 빨리빨리 화가 신속하게 나더라고요. 처리하는 대통령의 판단력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주세요, 진짜. 아니 근데 뭐 빨리 그래서 빨리빨리 특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특검을 해서 진실 규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예, 자꾸 보수파 드네요. 쪽에 한마디만 제가 더 네, 할게요. 그래요 보수파.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나 보수파 진영에 윤석열 대통령을 빼고 새롭게 리셋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식물 대통령이 되더라도 일단은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은 정치를 계속 해야 되고 계속 정권을 잡아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괜히 윤석열 대통령 보호하고 김건희 여사 보호하면서 국민의힘이나 보수파가 완전히 진흙탕 속에 빠져서 망가지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보호해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니까 그 사람이 잘못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보호를 해요? 그거는 정치인이 하면 안 되죠. 정치인은 국민을 보호해야죠. 국민 편에 서야죠. 왜 권력자 편에 섭니까? 자꾸 대통령을 보호하는데 자신들의 국회의원이라는 공적인 권력을 이용을 하면 당신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어쨌든 여권 상황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문자와 관련해서 내부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는데 결국에 그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기울기가 확실히 기울었다. 그리고 이후에 선거 과정에서 만약에 그 대표를 한동훈 위원장이 맡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그 가월 관계가 바뀌어서 그렇죠.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외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위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장윤성 기자님하고 이제 방송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감정은 네. 저보다 더 잘 아시고 정보도 많은데 자꾸 물어봐. 내가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게 맞나 막 그런 생각이 무슨 들어요. 소리예요? 예, 잘 들었습니다. 저희 그 작가님들이 역시 장성철 소장은 정보가 많다. 예, 라고 제 욕은 별로 없죠. 제가 이재명 네. 대표 얘기만 안 하면 제 욕은 예, 없어요. 네, 거의 없을 거예요. 소영주 소장도 정보가 많은데 네, 왜 작가들 뭐 하는 거예요 소장. 도대체? 예. 두 분 오늘 정말 재밌었고요. 알뜰한 정보 네. 감사했습니다. 종종 모시겠습니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